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전국적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 가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날씨의 영향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다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62,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맞이한 7월 다시금 상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7% 하락한 62,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54% 하락한 3,400달러대, BNB가 0.4% 상승한 578달러, 솔라나가 4.98% 상승했습니다. 1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1.63% 상승한 0.4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3.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게 된 것인데, 이 테슬라 또한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제 유럽중앙은행이죠. ECB 행사에 참석한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파월 의장의 경우는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인데, 이제 5일 공개되는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증가 둔화가 감지가 된다라면 시장은 오는 9월 첫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크립토 마켓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예, 독일 정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282개의 비트코인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동시킨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크라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규모는 1,760만 달러 규모로 현재 환율로 약 280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독일 정부 주소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총 1억 9,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주소로 옮기게 되었죠.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이동의 경우는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청산하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범죄 수사나 자산 몰수, 세금 집행 조치 등으로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인데요. 이 독일 정부는 현재 43,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최근 매도한 빈도를 고려할 때 전체 물량을 매도하려면 약 2에서 3개월 정도 더욱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이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나왔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 대선 전 10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게 됩니다. 즉 11월 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미국 대선 전 100K 간다. 바이든 사퇴 시 50K 하락 가능성. 스탠다드 차타드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8월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외환 및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의 경우는 8월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대선 이래는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남아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캔드릭은 트럼프 당선 시 규제 및 채굴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단 바이든이 7월 말에 대선에서 사퇴하는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경우는 두 양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상황 속에 사실상 그 누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긍정적인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 속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크립토 마켓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차기 행정부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쪽으로 유리한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와 더불어서 지난 2021년 작두를 탔다라고까지 불리우던 애널리스트이죠. 플랜 B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견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이 지칠 때 반등이 온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지칠 때 반등이 온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모델이죠. 스톡2투 플로우 모델로 유명한 분석가 플랜B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가격을 근거로 비트코인 반등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플랜B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2F 모델 차트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6월을 62,000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 이는 시장이 지난 몇 달간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 지루한 트레이딩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방향을 찾기 전까지 이 범위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몇 달 동안 모델 가격보다 뒤처지면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2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이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하지 않는 한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은색과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RSI 상대 강도 지수는 60에서 70 사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일부 사람들이 불마켓,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제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가격 62,000달러대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이 플랜 B나 스탠다드 차트와 같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불장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슈퍼 사이클의 이제 초입 부분에 와 있다. 아직까지도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의 고점을 개인적으로는 20만에서 30만 불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15만 불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매일같이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 예정인데요. 리플 XRP 관련하여서도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랩스가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의 XRP 토큰을 방출하여 다시 한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시장 조작을 의심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투명성을 지지하고 있죠. 이 리플은 전체 XRP 공급량의 55%인 550억 XRP 토큰을 에스크로에 묶어두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이번 에스크로 해제는 5억 XRP를 먼저 방출한 뒤에 1억 개의 XRP 그리고 4억 개의 XRP를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리플이 가격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인위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투명한 공급 관리의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옹호 중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달 10억 개씩 팔아 제끼는 게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이와 더불어 리플 전략 부사장에게서 한국 관련, 이 대한민국 관련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리플 관계자가 참석을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전략 부사장 한국 기업들과 협업 언제든 열려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RP 리플이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에 힘쓴다. 에미 요시카와 리플 전략기획 부사장은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혁신 포럼에 참여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시카 부사장은 디지털 금융에서 한국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지다라면서 때문에 SBI와 리플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구축해 한국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 유통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말했다라고 하네요. 실제 지난 11일 리플은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XRP 레저 일본 그리고 한국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시카와 부사장은 약 10억 XRP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을 활용해 다수의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 스타트업 투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리플과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파트너십으로 센트비와 한패스, 와이어 바를리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은 리플렛에 합류하여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이 센트비는 특히나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송금을 주도하고 있는데 또한 코인원 트랜스퍼와 협력하여서 한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앱인 크로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해 태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주변 시장으로의 송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코인원 트랜스퍼는 월간 송금량에서 5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고 기존 은행 대비 90%의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파트너십을 공고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또한 있는데요. 현재 이제 XRP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이 불장에서 XRP가 그간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뒤로하고 더욱더 높게 상승하며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네오트럴 중립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 채굴 노드의 전체 파워를 의미하는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마침내 FTX 사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통상 채굴자들의 증가를 나타내고 이는 경쟁의 심화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기 마켓처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식의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해시레이트의 큰 흐름을 통해 가격의 장기뷰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의미 있는 하락이 향후 가격 하락의 전조로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는 선행지표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선행지표이기도 하고 후행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건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과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럴 땐 이렇다라는 식의 해석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최근 나오고 있는 채굴자들의 매도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은 고래들이었습니다. 고래들 즉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죠. 이 채굴자들은 반감기 이후 채산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매도하는 이유는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실제 채굴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채굴자들이 문을 닫거나 아예 채굴기를 꺼버리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영세한 채굴자들이 사라지고 점점 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동성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튕겨 오르는 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이 단 3개월 만에 바닥에서 신고점을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전히 유효하고 돌아 불장도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하락은 질서 있는 흐름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최근 1개월 이내에 매수하신 분들도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지언정 평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 수익 중이냐 하락 중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는 계속해서 사 모아야 합니다. 상승은 강하게 튕겨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정도는
가뿐하게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